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차승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이고요. 본장 마감 이후에 넥스트레드장까지 끝난 상황에서 저녁에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성전자 영상을 이 시간까지도 시청하고 계신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빠지면 어떡할까? 오늘도 힘들었는데 아래 꼬리 잡아줘서 좋기는 하지만 윗꼬리 잡아서 밀리는 거 보니 속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목전에 나가 있는 게 이거죠. 오늘 내일의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빠지면 어떡하지? 정말 오만 생각 다 드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 그쵸. 사실 이런 게 가장 궁금하셔서 나의 이 자산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보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전자는 이 지금의 조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반등 나오고 끝이 아니라 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제가 명확히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명확히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걸 거예요. 지금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분들 누구예요? 현금 비중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매수를 고민 중입니다만 이번에 어디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세 번째, 신규 매수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빠지는 걸 보니 무서워서 사질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 모든 분들에게 최선의 대응을 꼭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선배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이고 어떤 이 마음, 마인드, 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만큼 큰 하락폭을 3일여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선배님들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경험을 투자를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종목인 거고 이 정도의 조정은 조정도 아니구나.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받는 건강한 조정이구나 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요즘 장이 어때요? 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예탁금이 130조를 어느새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주린이 분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다, 시장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 미친놈인가? 빠졌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지?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선배님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도 안 들리실 거 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떳떳하게, 오히려 정말 별거 아니다. 이 정말 한 번의 조정 정도, 이 정도의 조정은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마 저도 이제 욕이 달릴 것 같아서 미리 언급을 드리는데요. 에이, 내 자산이 줄어드는데 돈이 줄어드는데 별거 아니라는 게 어딨어요. 이 양반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종목을 잘 사놓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코스닥의 시총 500억도 안 되는 이런 스몰캡 종목들을 사놓고 하한가 맞았거나 조정을 20-30%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얘네는 아이고야 큰일이네요 라고 하겠지만 삼성전자는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량 빠졌다라고 해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왜 걱정 안 하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이유 꼭 배워가시고요. 대응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빠르게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요. 네, 투매 금지라고 꼭 적어주셔야 영상 시청하러 들어오셨다가 황금손 차승원이라는 놈이, 이 정신나간 놈이 내 지금 돈이 잃고 있는데, 돈이 빠지고 있는데 자꾸 괜찮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헛소리를 열받으셔라도 끝까지 보실 거예요. 그죠? 이 미친놈이 무슨 말하는지 끝까지 좀 보자. 남은 돈이라서 열받아 죽겠구만. 네,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꼭 시청하실 수 있도록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선배님들께서 꼭 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눌러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셔야 다른 분들께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제가 사실 욕이 너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선배님들의 이 소중한 자산이 없어지는 걸 바란다거나 혹은 삼성전자의 하락을 바라고 있으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자, 뭐 그리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20시 30분, 저녁 8시 반을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서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12시간이 넘게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영상 촬영 중에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우리 주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영상을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이번에 방한 일정을 토대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뭐가요? 젠스낭 테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요. 그쵸, 젠스낭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영현 대표이사님 만나셔서 얘기 나누셨고, 그리고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은 사실 시장의 대장이었죠. 자, 얘가 굉장히 좋았고, LG전자도 만나고, 여기저기 이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요거 젠스낭 테마도 한번 이미 묻어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또 묻었거든요. 요 내용 중요해서 내일 당장 주가에 영향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 오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냐, 삼성전자의 우리 전영현 대표이사자 부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재용 회장님을 대신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다 위임받았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방금 나온 따끈한 속보입니다. 엔비디아랑 HBM4E, HBM5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회장님이시네요. 네, 그래 젠스랑 엠오랑 만나서 이 HBM과 파운드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려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할 거지만 이게 사실 핵심 키포인트죠. HBM이랑 HBM5 그리고 파운드리 뭐 여기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선배님들은 HBM 너무 많이 들어오셨죠? 다른 유튜버들은 이게 뭐라고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D램을 많이 쌓아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사실 제일 비싼 상품, 고부가 가치 상품 이거죠. 그래서 내용의 문맥만 보더라도 뭐 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그래요, 속된 말로 돈 되는 일만 찾아서 오늘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죠. 자, 톤을 보겠습니다. 이 두 최고 경영자분들께서 어떤 내용을 나누셨죠? HBM이랑 파운드리에 대해서 협력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도 키포인트예요. 공동 개발하는 방안까지도 얘기가 나왔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일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부하다가 든 생각인데 엔비디아랑 네이버랑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공시 내용이 이거였어요. 국내 최초 기가와트급 팩토리를 짓는다. 각세종이라는 것의 4배 규모이다 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엔비디아가 돈을 밀어넣으면서 공동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부동산으로 치면은 공동 명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누구랑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공동 개발을 언급을 했어요. 또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그만큼 더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심지어 동업자까지도 하시죠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사실 진짜 돈이 되는 거, 진짜 돈이 되고 삼성전자의 매출에 바로 반영이 되면서 뭐요? 실적에 반영되고 주가에 올라가는 내용은 이거죠. HBM4랑 소캠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 고부가 가치 상품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을 거고 준비해 보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파운드리까지도 협력 확대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도 나온 좋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였죠? 네,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올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드디어 TSMC의 발목이라도 붙잡으러 가는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기술력을 드디어 입증하는 순간이라고 보는데요. 파운드리가 진짜 몇 년 동안 사실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에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요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죠?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파운드리 부분에서만큼은 턴어라운드가 기대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 증권사들이나 투자를 하는 외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왜요? 메모리가 좋은 거는 너도 나도 다 알아요.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은 건데, 자,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안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입증받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전망도 나오는 데다가 뭐라고요? 엔비디아랑 지금보다도 더 많이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니까 어쩌면 진짜 3분기에는 파운드리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수도 있는 이런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 붕어빵에 팥이 없는, 팥 없는 찐빵을 먹는 기분이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가요? 전영현 부회장님과 젠스낭 CEO가 나눴던 대화들을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네이버처럼 밝혀진 내용이 있다거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메모리나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구체적으로 숫자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 입장에선 소위 말하는 확정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대화에서 느껴지시지 않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가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랑요? 엔비디아랑요. 엔비디아가 의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계약 물량을 확정 짓고 받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SK 하이닉스한테 받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HBM4와 4E 자 이거에 대해서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아니라 삼성전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팔아도 돼요? AMD한테 팔아도 되죠? 엔비디아의 라이벌사인 AMD한테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얘네가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지금 당장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사실상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오늘 명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선 발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없죠. 이 HBM 4에 대해선, 4E에 대해선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이런 키는 무슨 키요?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이 산업 자체에 전반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HBM4라는 것 요거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 보니까 유일무이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배짱을 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해되신 분들은 지금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뭐라고요? 꼭 좀 네 맞습니다. 투매 금지 남겨주시고요. 오늘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뭐 특별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 공시를 통해서 뭐 발표하지 않았다.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실망하는 게 아니라 실망 매물을 내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외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아먹고 비싼 값에 다시 이 내용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토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물량 뺏기지 말고요.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버티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런 공부들이 그렇죠. 추가 매수라든지 뭐 신규 진입 요걸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선배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외국인들의 떠난 발을 붙잡을 수 있는가? 환율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가? 요거 이미 사실 보셨겠지만 맞습니다. 환율이 바로 안정화가 돼버렸습니다. 2%나 빠진 1527원까지도 내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거죠. 오늘 오후장에 나왔던 국민연금이 선물환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고환율에 따른 환해지를 가동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내용 보실 필요도 없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뭐였죠? 시장에 돌고 있는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마치 메모리 병목 현상처럼 달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달러가 돌지를 않으니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요. 이걸 누가 풀었다? 그렇죠. 정부 정책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선물환을 매도함으로써 시장에 바로 수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중단했었어요. 뭐를요?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 근데 이거를 다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외환시장에 선물환을 매도했던 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요거는 직방이겠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환율이 바로 단기간에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죄송해요. 저녁이다 보니까 말이 너무 꼬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꼭 투매 금지가 절실합니다. 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컨디션도 좀 안 좋고 모기도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우리 선배님들 걱정하실까봐 내일 당장 흔들리는 이 심리를 다 잡지 못하고 아침부터 투매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과 안 좋은 내용들 모두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이들 배워가시고요. 어쨌든 방금 설명드리던 이 환해지를 발동함으로써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활활활활 타오르던 우리 환율이 꺼지게 된 겁니다. 바로 시장에서 효과로 나타났죠? 하루 만에 2%가 빠져버리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내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 시장종합 전광판을 켰을 때 오늘 팔았으면 팔았지 누가요? 기관이 팔았지 사실은 외인은
장 막판까지 해서 담았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조 단위로 팔아댔던 이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한 자금을 토대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통해서 환율을 안정화시켰다라고 하면 환율이 떨어지네? 그러면 우리 환율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 좋은 종목인데 들어갔다가 삼성전자로도 5%, 10%, 20%까지도 먹어보고 우리는 꺼져가는 환율이 더 꺼질 수 있도록 환율 들고 이 달러 들고 가서 삼성전자 사자. 그쵸?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현상처럼, 즉 쇼스 퀴즈처럼 달러가 인입되면 될수록 달러가 내려가겠죠? 어떻게요? 외국인들의 자금을 토대로.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건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잘 보유하시고, 하지만 대응이 꼭 좀 필요하거나 내가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타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현금이 없는데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없어서 내가 보유 비중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량 빠지는 상황을 견디다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현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손을 놓고 놔버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황금손이요. 황금손 차승원이 선배님들께 영상을 촬영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 방법이라는 건 찾기 나름입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레 겁먹고 그냥 닫아놓는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열어두었을 때 얼마든지 있는 거지 닫아두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같이 수립해 나가시면서 방향을 찾아보실 분들은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이라고요. 이쪽으로 뭐라고요? 3전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3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지금 선배님들이 하고 계신 고민들 다 이걸 거예요. 특히나 이 분들은 꼭 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주시길 바래요. 자,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연락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전화 주지 마시고 문자로만 3전 남겨주시되, 특히나 나는 이번에 레버리지 ETF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미친 듯한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오히려 이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크게 자산의 증식을 한번 잃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략을 한번 달리 가져가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뭐를요?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없다,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닫아두지 마시고요. 제발 한 번이라도 내일 아침에 손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고 겁먹고 물량을 던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올라왔다라고 해서 오늘 저가에서 성공하신 분들 던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을 한번 켜드렸거든요. 왜 이 얘기하다 켜드렸냐면, 자, 장 시작도 전부터 프리마켓에서 일단 6%가량 말아 올리고 있어요. 금요일에 이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한다 라고 하면 내일 당장 삼성전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혹여나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010-9630-2563번으로 3전이라고 두 글자 꼭 보내셔서 선배님들마다의 각자의 맞춤 대응 전략 미리부터 장 시작 전에 수립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장 중에도 계속해서 같이 판단하도록 할 겁니다. 메이저 수급인 외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들의 동향까지도 살펴보면서 선배님들께 최선의 전략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3전이라고 보내시고, 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예시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실시간 대응은 이제 단체 문자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화면 왼쪽에 이 단체 문자 띄워드리는 내역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삼성전자, 자, 2월 27일이죠? 그쵸? 이렇게 내용과 함께 사실 선배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매도가와 비중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정확히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날 삼성전자 내용과 함께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설명드렸던 거고, 그리고 전쟁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 장세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게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월 19일도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매도가와 비중 정확히 언급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내용과 함께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수가와 비중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꼭 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제발 오늘만큼은 내일 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3전이라고 꼭 보내셔서 뭐 장중에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중에 늦게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인 거 알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단체 문자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까지 영상 늦게 저녁 늦게까지도 촬영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 이유 뭐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회수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지라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해금지를 열렬하게 응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눌러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보다 영상 내용이 저는 진심으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만큼 우리 선배님들도 저와의 의리를 꼭 좀 지켜주시면서요.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정말 핸드폰에 이 액정이 부서져라 나의 지분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선물도 한 번씩은 꼭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시니까 솔직한 소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 자주 보셨던 분들도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빠질 때마다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 자신있게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조정 별거 아닌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기분이 조금 나쁘셨던 분들이 있다. 나 마음 속상한데, 아이 돈 잃어서 속상한데 이 사람 짜증나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 계신다면 제가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꼭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죠? 네, 선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처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로봇주들 오늘 꼭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내일 오전장에 감히 말씀드릴게요. 매수를 진행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하는 인수합병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왜 가능한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을 때 사례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언제예요?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올라갔던, 맞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텐데요. 사이클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죠?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주가도 맞고 매출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거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얘네를 인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이 직접 힌트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전자 M&A의 중심은 공조랑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 나왔네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주력 사업이 누구라고요? 로봇과 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 해당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시너지를 만들어내줍니다. 라고 하면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정답은 이 라이다라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보통은 이 라이다라는 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더 중요합니다. 바로 로봇에 있어서도 핵심 부품이 되는 바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 돼버렸구나. 이 로봇에 있어서 핵심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공교롭게도 이미 인수를 진행한 로봇과 전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라이다라는 부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진행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기업을 인수를 해야 돼요. 왜요? 이미 삼성전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모리 이런 반도체나 잘하지 휴머노이드는 솔직히 휴머노이드는 후발주자잖아요. 앞전에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봤을 때 테슬라의 티머스를 봤을 때 이 두 로봇계의 거목들을 잡아내려면 맞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인수를 통한 기술 취득을 하여서 휴머노이드 업계에서 선두지위를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인수를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건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 중입니다. 누가요? 해당 기업이요. 거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는 이런 해당 기업 역시나 충분히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돈 냄새를 맡은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들이 뭐 아무 종목이나 사지 않죠? 돈이 될 만하니까 인수가 될 만하니까 미리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히 한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한데요 라는 거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17,000원일 때 사실 그리 대단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4만원까지 도달을 했죠. 대단합니다. 5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인 건데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미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는 데다가 자, 그러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메리트 충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는 이런 미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로만 들어갔다가 이번 2분기 내에 좋은 결과 보여준다. 즉 10배거 달성한다 라고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부터 올라갈 거 알았잖아요. 외인과 기관처럼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매수를 해보는 전략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받는 방법 빠르게 설명 다시 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로 7번입니다.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황금손이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3, 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은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왕이면 여기까지 시청하셨는데 어차피 문자 보내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듭니다. 대신에 전화는 주지 마세요. 자, 늦은 저녁 시간에 문자는 괜찮습니다만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꼭 두 가지 다 신청하셔서 선배님들의 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실 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가지 다 보내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어떤 거요? 꼭 투매 금지라고 남겨주시면서 우리 방금 마이크론이 6%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어떤 거요? 네, 코스피 야간 선물이 거의 5%에 달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까지도 같이 봐야겠지만 일단 출발선,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내일 우리나라 증시 회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일 오전에는 선배님들께서 먼저 미리부터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 대응 전략 같이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